헬기 군사력을 강화하면 뭐가 좋을까? 북한 자유화까지와 북한 자유화 이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일단 북한 자유화까지 헬기 군사력이 쟤들이 제일 기겁해요. 이 지도를 한번 보시죠. 쟤들이 어느 정도 기겁을 하냐. 우리 보고 대놓고서 동경 124도 바깥으로는 발도 들이지 말라고 우리 윽박지르잖아요. 동경 124도가 뭐 어디냐면요. 신의주에서 쭉 내린 거예요. 그러면 동경 124도 됩니다. 저게. 그러니까 124도 서쪽은 다 자기 내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저 황당한 놈들이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헬기 앞으로 이렇게 해서 세 종류 개발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해갖고 한국형 아파트 만들 거고 이렇게 해서 함정용 동축반전 최신형 만들 거고 거기다 뭐뭐 하고 뭐 한다 이렇게 하면 중국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돼요. 그 하겠다는 정책 자체가 무지하게 강력한 메시지가 되고요. 또 자유화 때 그 유사시에 북한 뒤로 신속하게 침투하는 것 그것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그 전에도 그 항공 훈련한 거고요. 그 아파치 한 20대 블랙호크 한 20, 30대에서 또 주한미군도 그 정도 해갖고 한꺼번에 무시무시한 훈련했었죠. 그래서 북한이 팔짝팔짝 뛰었잖아요. 유사시에 적 중심 깊숙이 신속 침투하는 것. 그 다음에 유사시에 북한에 진입하는 중국군을 초토화시키는 거죠. 저 헬기 병력이 있으면 쉽게 초토화돼요.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자유화 이후에도 무지하게 중요해요. 일단 북중 국경이 1300km입니다. 그러니까 평안북도, 함경북도 라인을 따라 가지고 그 파워풀한 무장 헬기가 한 예를 들어서 한 아파치급이 한 2, 300대 깔려 있다. 그러면 쟤들 도발 꿈에 상상도 못 해요. 그 다음 바다도 마찬가지죠. 제가 함정용 이 바다 때문에 그래요. 이 신의주에서 칠광구까지가 저게 1000km입니다. 바다가. 그 다음에 칠광구에서 대한해협을 쭉 가로질러 가지고 계속 가로질러 가서 저기 그 일본 이즈모 앞바다, 이즈모 앞에서 한 150km 떨어진 그 앞바다까지 이렇게 쭉 가로질러서 올라간대. 거기까지가 그게 1000km입니다. 또. 그 다음에 그 이즈모 앞바다에서부터 북쪽으로 위로 쭉 치고 올라가서 함경도 나진까지 약간 비스듬하게 치고 올라가서 거기 그게 또 한 700km 됩니다. 그러면은 바닷길로 2700km 커버해야 되고요. 디귿자로. 움푹하게. 그 다음에 국경으로 육로로 1300km를 커버해야 돼요. 즉 우리가 커버해야 될 구간이 총 연장이 한 4000km 됩니다. 이거 헬기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헬기 있으면. 그래서 우리 헬기 파워가 강해야 돼요. 강해야 북한 자유화 전에도 너희 한반도에 중국군 들어왔다 너희 골로 가는 수 있어 라고 옆에 또 미군이랑 유엔사 깃발도 슬슬 흔들어 가면서 겁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북한 자유화 때 신속하게 중심 깊숙하게 전개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북한 자유화 이후에도 북중국경 1300km 바다 디귿자 2700km를 커버할 때도 굉장히 유용해요. 저게. 그래서 저 헬기 전력, 헬기 군사력은 계속 강화해야 된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헬기가 보통 최고 실링은 4,500m 정도 합니다. 15,000피트, 4,500m를 보는데 헬기들이 아마 그 이상이 되면 공기 밀도 때문에 그런지 뭔지 헬기가 그 이상은 올라가는 경우가 드물어요. 우리도 수리온도 그렇고 LH도 그렇고 다른 비행기들도 다른 헬기들도 그래요. 그러면 4,500km, 4,500km, 4,500m로 올라갔다 위로. 그러면 수평선까지 얼마를 보냐? 240km를 봅니다. 저게 무슨 얘기냐? 저 동경 124도에서 조금 더 나가서 123도쯤까지 나가가지고 위로 123도 나가 상관없죠. 영해 아니니까 영해. 위로 더 쫙 뜨면 위로 뜨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다.
저게 물론 우리가 위성에서 들여다보고 또 그거도 정찰기에서 들여다보지만 함정 같은 게 저게 가면서 계속 보고 있으면 띄워놓고서 그 구축함과 호위함이 같이 움직이고 있으면은 쟤들 숨도 못 쉬어요. 헛짓거리하면 여기서 바로 대응 나가는데 겹겹이. 이게 전함에 무지하게 강력한 무기입니다. 헬기가. 그래서 해군 쪽에서 무인 초계 헬기를 만들어 달라. 그런데 좀 장기간 비행이 가능하게 해달라 그러는데 그게 헬기가 쉽지 않아요. 장기간 비행이. 장기간 비행이 쉽지 않아요. 헬기가 아마 좀 연장하면 4시간까지는 가능할 거예요. 여러 가지 좀 양보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최신 엔진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 건 아까 말한 T901 엔진. GE는 특별히 엔진에 이런 내염성 이런 걸 많이 고려를 해요, 보통. 그래서 내염이 안 됐으면 GE랑 저기 우리 한화 에어로 다이내믹스가 친하니까 내염 처리해서 T901 엔진 같은 거 쓰면 T901이 연비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T901이 연비가 무지무지하게 좋아요. 연비가 한 50% 이상 올라갔을 거예요. 그걸 Specific Fuel Consumption이라 그러는데 T700 대비해서 그 하나 채운 거. 그러면 한 3,000마력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LAH랑 수리온 중간쯤 돼요. 그리고 기체 가볍게 하고 무기 이제 초계형은 무기는 작게 싣고 전력은 거기서 많이 뽑아 쓰고 엔진이 파워가 좋으니까 연료 엄청 싣고 동축 반전으로 하게 되면 로타 폭이 뭐 8m, 9m까지 줄어들 거예요. 저 정도면. 그러면 뭐 초계함도 안 줄 걸요. 윤영화함 이런 데도 8, 9m, 9m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아무 데서나 다 앉고 아무 데서나 다 연료 주입받고 쉬다가 또 뜨고 좀 엔진 시켜서 뜨고 그러면 아마 4시간은 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한 하루에 한 7, 8교대 하면 이렇게 엇갈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다 커버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어느 한순간에 한 이쪽 서해만 4대 떠 있으면 거의 다 커버하니까 그러면은 보통 한 16대 정도 운영하면은 다 커버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이쪽 하면은 한 50대 운영하면 바다는 일단 초계는 다 되죠. 그 상대방의 그 배의 움직임 이런 것들은 100%다 일단 겉으로 보이는 건 다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무기예요. 근데 그것만 하냐 아닙니다. 이제 여러 가지 파생을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LAH하고 수리온 마리노는 지금 기동 헬기, 무장 헬기로 다 파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 레이더, 드론 사출, 네트워크 이게 다 한국형으로 다 돼갖고 굉장히 파워풀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병에 계시는 분들 좀 섭섭하시더라도 바이퍼가 지금 당장은 좋아 보여도 그게 막힌 골목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보듯이 자꾸 전쟁이 진흥화되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힌 골목이고 아마 아파치를 고르셨더라면 바이퍼 대신에 그럼 좀 더 설득이 좀 쉬웠을지 모르는데 또 해병 입장에서는 아파치에 있는 미국향 전자장비가 해병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아파치는 주로 육지 전쟁에서 쓰는 그런 종류의 센서, 그런 종류의 전자장비로 돼 있어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딱 하나 단점이 있어요. 바이퍼 대비해서 마리노 무장형이 가지는 단점은 딱 하나예요. 뭐 나머지 총알 뭐 앞에서 총알 많이 만드는 건 다 엉터리 소리고요. 날씬하지 않아서 기동성이 딸려요. 그게 딱 하나 단점인데 다른 장점들이 많단 말이에요. 전자장비가 더 최신형이고 미사일이 더 최신형이고 방어체계가 최신형이고 드론을 사출할 수 있고 한국 저기 어디죠? 링크-K 우리 네트워크에 연결돼서 같이 지능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이퍼보단 낫다라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더 욕심나는 건 만약에 한국형 공격 헬기가 개발될 수 있다면 그것도 더 욕심내가지고 지금 아파치가 2,000, 4,000마력 쓰고 있는데 그걸 T901 엔진으로 정말 비싼 거 채워갖고 T901 6,000마력짜리로 해서 뭐 잔뜩 들고 올라가는
그런 한국형 공격 헬기가 나올 수 있다면 전 좋다.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씬 공격 헬기 이거죠. 한국산 아파치죠. 이거 동축 반전 듀얼 엔진 썼으면 좋겠고 이것도 그다음 미사일 방어 체계 레이더 네트워크 드론 이거는 이제 드론 사출을 못 하죠. 보통 공격 헬기는 드론 그 쏘는 게 없으니까 작은 드론이나 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전함용 무인 동축 반전 싱글 엔진 아까 T901 같은 거 쓰면 좋죠. 그러면 연료를 연료를 같은 연료를 싣고 올라가더라도 싱글 엔진이고 워낙 그 연료 효율성이 좋은 애라 오래 머물죠. 하늘에서. 그리고 이게 그 블레이드 이런 게 신소재예요. 컴포사이트 세라믹을 써요. 그래가지고 내열성이 굉장히 좋아요. 예. 그래서 꽤 오랫동안 채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인지가 넓어요. 채공 시간이랑 T901 엔진이. 그래서 전함용 무인은 반드시 T901 엔진 써서 동축 반전 가면 아마 좋을 거다. 또는 다른 에지스들에도 T901 같이 그런 성격의 연료 효율성이 좋고 내열성이 좋고 그런 애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사이클 무인 MD 500MD 남은 거 가지고 하면 좋다. 어차피 대한항공이 다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 중대형 기동 헬기 이거는 좀 생각 좀 해봐야 된다. 이건 진짜 그 군용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 껍데기 바꿔도 동체 그 껍질 동체 바꿔도 이거는 워낙에 좀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용으로 팔만 한지 앞뒤를 두들겨 보고 해야 된다. 개발비도 좀 빵빵할 거고. 이 헬기를 쓰게 되면 이제 소해 작업하는데 굉장히 좋죠. 그 소해할 때 이제 그 소해 기뢰 제거는 곧 기뢰 부설입니다. 기뢰를 제거할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기뢰를 언제든지 부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뢰 부설해 놓고 나면 책임져야 되거든. 샹하이항, 닝보항을 때려 막았어요. 그래서 중국이 100개 들었어. 혹은 이제 화해하자. 그럼 걷어줘야 될 거 아니야. 걷는 건 아저씨가 알아서 하시고요. 이건 우리 같은 정도의 급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양아치가 아닌데. 그래서 기뢰 제거는 기뢰 부설이에요. 그러니까 저건 공격과 방해가 겸해져 있는 거예요. 저 문제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 엊그저께부터 이 소해 시스템이 본격 개발 시작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해는 이거는 어떤 한 단품이 아니에요. 소해 기계, 무인 잠수정, 크랩스터 이 셋이 엮인 세계 최강의 소해 시스템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걸로 해서 내년까지 일단 그 시제품이랑 그러니까 양산 전 단계까지 아마 컨셉을 증명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꽤 기술이 좋아요. 저거에 우선 하나는 저 맨 왼쪽 거 저건 음향 발생하고 전자계장 형성하는 기계인데 저게 이제 미국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도 이제 소해 헬기 우리 몇 기 있죠. 다 저런 거 써요. 우리 소해정. 그런데 그거 말고 요번에 이제 개발을 하면서 크랩스터를 같이 하려는 것 같거든요. 크랩스터를 같이 적용하려고. 크랩스터는 우리 그 선박 해양 플랜트 연구소라고 국립연구소에서 아주 저건 그 디스커버리 같은 채널에서 다루는 물건이에요. 잘 만들어 갖고요. 심해 6,000m까지 들어갑니다. 심해 6,000m란 얘기는 뭐냐? 요 손톱만한데 600톤 무게 걸리는 거예요. 심해 6,000m를 넣으려면 특별한 기술이 좀 필요해요. 심해 6,000m를 넣으려면. 네,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주 잘 만들어서 쟤는 심해 원래 탐사용으로 만든 건데 저걸 이제 저기 그 동해 쪽은 심해가 필요하죠. 그건 3,000m까지 들어가니까. 서해 쪽은 좀 모델을 바꿔서 그런 심해 기능보다는 좀 다른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리터럴 워터고 굉장히 그 터비드하다. 그러니까 영어는 터비드, 그러니까 뿌옇잖아요. 그리고 조류가 거칠고 그런 데서 이제 할 거를 이제 쟤는 바닥 하면서 바닥까지 다 뒤져내는 애예요. 그 요새 기뢰 중에 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터지는 애들이 있어갖고 저런 애들이 좀 필요한 모양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화 시스템이 저런데 능한데요. 기뢰 수색을 해서 스스로 거기 가서 딱 달라붙어서 터져버리는 아마 굉장히 작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저거 길이 1m 뭐 이쪽 이짝저짝일 거예요. 가느다래 갖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리고 한화 쪽에서 기뢰를 제거하려고 내놓은 아이디어가 뭐냐, 군집수색 미니 무인 잠수정이에요. 저것도 한 1, 2m밖에 안 하죠. 뭐 직경이라 그러면 한 2, 3cm. 그러니까 항구 앞에 저거 한 100대 풀어버리는 거예요. 구역 나눠서. 그럼 제가 샅샅이 뒤지면서 기뢰 다 파악해가지고 보고해주면은 기뢰 수색 자폭 제거기 넣으면 딱 그 위치에 가서 빵빵빵빵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음향 발생해서 전자기장 형성하는 긴 줄 끌고 다니는 쟤랑은 컨셉이 다른 거예요. 지금 저것도 하고 아래 두 개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잠수함 잡는 무인 잠수정, 기뢰를 설치하려고 들어오는 게 잠수함들이 들어오거든요. 잠수함에 기뢰 설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게 우리 공식 명칭이, 국방부 공식 명칭이 대잠 무인 잠수정이에요. 대잠이라는 건 잠수함 잡는 무인 잠수정.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보시면 이게 1000km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0km를 갖다가, 그럼 이제 제주도 아래 그까지 가면 되니까 800km라고 치고, 800km를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백령도 아래쪽이 되니까 한 500km 되겠죠? 500km. 500km를 쟤를 50대를 푼다. 10km 간격으로. 잠수함 못 들어오죠. 못 들어와요. 10km 간격으로 그러면 5km를 가봐하는 건데. 제 옆구리에 달린 게 다 소나인데. 못 들어오죠. 잠수함이. 못 들어올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면 이제 제가 체인지를 해야 되니까 50대를 가지고 체인지를 하려면 한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150대 운영하면 되겠네. 150대 정도. 혹은 가동률이 좋으면, 제 뭐 특별히 고장 날 거 없으니까 저것만 저기 액체산소랑 액체수소만 몇 가지 체크하고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150대까지 100대면 되겠네요. 차례로 넣고 차례로 빼주면. 그러니까 저런 거를 해야 되는데 저걸 문재인이가 다 미루고 안 했던 거예요, 전부. 아, 세상에 참. 예. 그래서 이게 헬기랑 다 연관이 있는 거라고요, 이게. 특히 그 육상에서의 헬기도 그렇지만 특히 저기 전함에서 배에서 운영되는 헬기랑 다 연관이 있어요. 직접 연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모든 군사 그 개념이, 군사 개념이라는 건 결국은 정치적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제어받아야 돼요. 제가 항모에 대해서 길길이 날뛰는 게 이게 정치적 전략적 판단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정치적 전략적 판단은 뭐냐면 주전장이 어디냐, 주적이 누구냐예요. 우리의 사실상의 주적은, 본질적인 주적은 중국입니다. 북한은 그거에 괴뢰에 지나지 않아요. 꼭두각시에. 그럼 주전장은 아까 얘들의 이런 흉악한, 거기 그 해군 사령관이 우리 해군 사령관더러, 야, 대한민국은 말이야, 거기 동경 124도 서쪽은 발도 들이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큰 나라고 너희가 작은 나라니까 큰 나라가 바다를 조금이라도 더 써야 될 거 아니야. 걔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해군 사령관이 거기에 들이받았다고요. 그때 회의할 때. 그래서 우리 주전장은 서해와 한반도고요. 정치적 목표는 북한 자유화시키고 북중국 국경과 바다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표에 맞춘 군사력이 뭐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정학적, 정치적, 전략적 목표가 뭐냐를 보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군사력이 뭐냐, 이렇게 돼야지. 군사력 그렇지, 저거 항모 멋있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대양 항모, 이거는 아니다 이거지. 그거 한두 푼도 아니고 몇십 조가 따라 들어가는데 그 몇십 조라는 게 운영비도 또 몇 조고 매해. 그러면 저 헬기 저렇게 다 패밀리 다 개발하는데 3, 4조, 4, 5조밖에 안 드는데 못할 짓이죠. 그렇게 돈 낭비한다는 건. 네, 오늘 그럼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